자, 그런가 하면 이 3대 특검팀이 이번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요. 또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철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니 입회 진행을 하고 저희가 들어와서 얘기만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전에 착수는 안 하겠어요. 저도 아니 저만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저 위법입니다. 이거. 해야 하겠다.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나올 상황이다. 이거 의결 때문에 왔어요. 재상병 특검팀에서 참고인이라고 온 집에까지 와가지고 내려와서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집에 간다는데 내가 피계팀이 안 올라가다가 내가 참고인 별만 한 것도 없는데 통화기록 한 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거죠. 자, 최선호 노수련, 네. 이 권성동, 이철규 이 두 의원이야말로 정말 찐윤, 네. 혹은 뭐 윤핵관 네.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원조 윤핵관들 중에 한 예. 명이죠. 근데 특검이 왜 이 두 의원을 콕 찍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일단 두 특검이 다릅니다. 네.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했고요. 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른바 지금 건진법사 법사 게이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의 법사 게이트가 통일교 윤모 본부장 네. 이 통해서 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뭐 샤넬백 같은 거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통일교의 여러 가지 뭐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 캄보디아 투자라든지 YTN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통일교가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게 했던 그 로비와 관련해서 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측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통일교 측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다. 이런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일부분 알려졌습니다마는 2023년 전당대회, 3월 전당대회 그때 이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윤심 후보가 돼야 되니까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을 좀 해서 네. 윤심 후보를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번에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하는 행사에 연설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밀착된 혐의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걸 살펴보겠다.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건 최상병 특검, 최해병 특검에서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 이른바 구명로비, 임성근 그 해병 1사단장의 구명로비 창구를 지금까지는 왜 멋쟁 해병인가요? 예. 그 해병대 전현직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네. 이 전현직 해병들만의 어떤 그 차원을 통해서 구명로비가 이루어졌다. 이건 네. 많이 알려졌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이철규 의원이 의원을 통한 어떤 구명로비가 있었다라는 의심,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사무실, 강릉 뭐 다 압수수색했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론이고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배우자를 통한 예. 또 이철규 의원을 통한 어떤 구명로비, 별도의 구명로비 시도가 있었다. 이런 거를 지금 해병대 특검이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이준호 대변인 일단 친윤 핵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할 걸 알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3특검법이 통과가 됐었고 특검들도 전부 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만 가지고 이 특검이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에서 결론은 이미
특검이 정해져 있고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특검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에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 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무차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자격 미달의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문제들을 시선 돌리기 또는 물타기하기 위해서 특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또는 목소리를 낮추기 위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서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내란 정당으로 하면서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출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냐?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 저희는 굉장히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니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성춘 부의장,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이면 최상병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지 2주기 되는 날입니다. 2년이 되도록 아직도 이 관련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그걸 끝까지 막아섰던 윤석열 정부, 그들이 지금 최상병 사건의 의혹을 끝까지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년이면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자를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원실, 자택 모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하나라도 남아있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진법사와 이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았던 메시지에 이 의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그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특검팀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또 특검팀을 향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 특검이 마치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 아니라 발부하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논설 의원, 자,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권성동, 이철규 이 두 의원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지요. 아무래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일단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계엄 해제 결의안 과정에서 결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의안을 방해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가면 아무래도 좀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공천 개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공천 개입하게 되면 그 당시에 공천 심사를 했던 사람들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고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심사가 공천 개입이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는 개입이 없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압수수색할 때 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압수수색에 이 얘기가 있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로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단지 의원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제1야당에 대해서 이른바 위헌정당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긴장감.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 상황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참 이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여론이 51%인 거죠. 국민의힘이 51%의 목소리를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다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출금을 금지시키고 소환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51%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혹시나 닫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치적 목적이 공산당처럼 일당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첫 단추를 끼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공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을 몇 명에게 공천 줬습니까? 7명이 공천 신청했었고요. 그중에 실제로 5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줄지가 않고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공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변호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에서 언제가 내려올 건데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성추일 부의장 반론 듣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1%였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받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에서도 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떳떳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은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분들이라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국민의힘을 없애려는 것이냐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엄 해제를 하러 국회로 뛰어갔던 그 19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지적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충분히 저는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거다, 다 없애려는 거다 이런 주장은 뭔가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냥 뭔가 그냥 앓는 소리다라는 저는 그 정도로 폄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